흙과 재와 불의 만남. 1200도의 불길 속에서 구워지는 옹기. 수천 년 전 조상 때부터 사용해온 숨쉬는 항아리. 흙을 고르고 유약을 만드는 것까지 전과정 100% 수작업. 720시간의 인내. 옛날 방식 그대로 만들어내는 전통 옹기. 1200도 불과 흙의 만남. 720시간 인내 끝에 탄생하는 항아리. 1000년 전부터 사용되어온 숨쉬는 항아리 옹기. 9대째 옹기를 빚는 사람이 있다. 완전 100% 수작업. 흙과 함께 40년을 보내고 있는 이학수 씨. 천혜의 아름다움, 선비의 고장, 전라남도 보성. 이곳에 300년의 가업, 9대째 옹기를 빚고 있는 이학수 씨의 작업장이 있다. 이학수 씨가 옹기를 만들기 전 삽을 들고 인근의 산으로 향하는데 점토를 좀 가지러 갑니다. 점토는 왜요? 그것은 이제 옹기 만드는 재료가 되니까. 옹기는 선조 때부터 주변의 흙으로 만든 것이 기본. 하지만 요즘 질 좋은 흙을 구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런 점토질이 있는 곳에는 풀들이 자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얼마나 단단한지 물 묻어가지고 마르면 돌보다 더 단단해요. 그런데 뭔가 발견을 한 것 같다. 좋은 흙인지 알려면 일단 파서 만져봐야 한다. 이렇게 점력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흙 속에 불순물이 있는지 이렇게 금방 확인이 되거든요. 손으로 이렇게 만져보면. 이렇게 좋은 흙을 발견할 때마다 부자가 된 기분인데 그런데 굳이 이렇게 힘들게 흙을 찾아다니며 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질이 좀 안 좋은 흙들은 만들어서 말리는 과정에서 깨지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구울 때 온도를 못 이겨서 터지기도 하고. 이날 구한 흙은 보통의 옹기 25개를 만들 수 있는 분량. 이제 이 흙을 옹기 흙으로 만들기 위해 매질을 해주는데 그런데 이때 흙을 치던 떡매가 부러졌다. 이학수 씨도 당황을 하는데 여지없이 부러져 나간 떡매 손잡이. 불가피하게 잠시 스톱. 이럴 때는 즉석에서 수리를 한다. 떡매는 소나무로 직접 만들어서 쓰기 때문에 언제든 수리가 가능한데 흙이 잘 붙지 말라고 항상 물을 뿌려 사용하기 때문에 떡매가 보통 2~3달을 넘기지 못한다. 30분 만에 뚝딱 떡매가 새 손잡이를 얻었다. 다시 작업이 시작됐는데 이렇게 떡매로 치는 작업을 3시간씩 3일 동안 해야 비로소 점력이 좋은 흙이 된다. 자기들끼리 밀착 관계를 유지하게 되겠죠. 이제 그러면 점력을 더 만들어내는데도 용이하고. 이렇게 떡매로 치고 깨끼질을 하는 것을 하루 9시간씩 3일 동안 반복해야만 옹기를 만들 수 있는 흙이 된다. 처음 옹기를 했을 때도 흙 만드는 작업부터 시작했고 4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흙 만드는 작업을 멈추지 않는 이학수 씨. 옹기를 만들 때 이게 가장 중요한 작업이기 때문이다. 매질이 끝나면 비닐을 덮어 수분을 유지시키며 하루 동안 숙성이 되게 한다. 다음 날 점토로 옹기 만들 준비를 하는 이학수 씨. 그런데 옹기를 만들기에 앞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네모난 점토 반죽을 만드는 것이다. 옹기를 만드는 보통의 방법과는 좀 달라 보이는데 세계적으로 도자기를 만드는 방법 중에 이렇게 쳇바퀴 타래로 도자기를 만드는 방법은 우리나라만 있습니다. 쳇바퀴 타래 기법은 우리나라의 전라도 지역에서 옹기를 만들 때 사용하던 전통 방식인데 전라도가 곡창지대이기 때문에 예로부터 곡식을 저장할 큰 항아리가 필요했고 큰 항아리를 좀 더 쉽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 쳇바퀴 타래 기법이다. 이건 이제 이쪽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는 둥글타래 기법이라고요. 이렇게 흙을 이렇게 판자처럼 늘리지 않고 떡가래처럼 둥글게 해가지고 그걸 한 단씩 쌓아 올라가거나 아니면 나선형으로 이렇게 쌓아 올라가는 이제 그런 방법이 있죠. 옹기의 형태도 지역마다 다른데
햇볕을 더 많이 받기 위해 옹기의 입구가 넓은 중부지방과 달리 남부지방은 입구는 좁고 배가 볼록해 복사열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번엔 좀 다른 도구를 꺼내는데 이것은 수레이고요. 덕에. 판처럼 생긴 수레를 바깥쪽에, 동그랗게 생긴 도개를 안쪽에 대고 두드려주는데 옹기를 만들 때 이 기초 작업이 아주 중요하다. 그릇의 모양도 잡고 그다음에 흙도 골라주고. 전동 물레도 나왔지만 아직 수동 물레를 고집하는 이학수 씨. 옹기 만드는 것을 처음 배웠을 때와 방법이나 도구가 달라진 것은 없다. 이제 옹기의 몸통을 다듬는 마지막 작업에 들어가고 30분 만에 20리터 옹기의 몸체가 완성이 됐다. 이제 가장 중요한 옹기의 입구 만드는 작업을 하는데 헝겊을 덧대 만든 물가죽으로 매끈한 입을 만들어주면 끝. 만질 수가 없을 정도로 이렇게 무릅니다. 산에 있던 흙이 이학수 씨의 손을 거쳐 전혀 다른 모양으로 다시 태어났다. 흙에 생명을 불어넣는 것이 바로 옹기 만드는 작업. 그날 오후 또 다른 옹기를 만들기 위해 준비를 하는 이학수 씨. 이번에 만드는 옹기는 어떤 것일까? 좀 큰 항아리를 한 점 만들려고요. 바닥이 한 50cm 정도 되는, 직경이 50cm 정도 되는. 그러면은 항아리의 높이가 한 80cm가 좀 넘게 되겠습니다. 이제 200리터 옹기를 만들려고 하는데 옹기가 커지다 보니 판을 하나씩 연결할 때마다 신중하게 해야 한다. 자칫 옹기가 무너질 수도 있기 때문에 흙에서 한시도 눈을 떼지 못하는데 크기가 2배가 커지면 노력은 4배로 더 많이 드는 것이 바로 이 옹기 만드는 일이다. 8단 가까이 올라갈 겁니다. 그런데 옹기를 만들다 말고 갑자기 어디론가 가는 이학수 씨. 어딘가에 불을 붙이는데 안쪽을 보니 수치다. 이 수치를 어디에 쓰려는 걸까? 이게 이제 부드레라고 하는 그 도구입니다. 그래서 안쪽에다가 수치를 넣고 이렇게 숯불을 피우는 거죠. 부드레가 걸리는 곳은 바로 만들고 있던 대형 옹기 위. 천정에 달려있던 줄에 부드레를 달아 길게 늘어뜨리는데 왜 부드레를 달아놓고 작업을 할까? 부드레를 달았을 때 이런 불 기운 때문에 이 점토가 가지고 있는 수분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서 좀 이렇게 말라간다고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해야 되겠죠. 대형 옹기의 경우 판을 쌓다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옹기 바닥 쪽을 조금씩 말리면서 작업을 하는데 이 방법은 선대부터 내려온 전통의 방법이다. 하지만 옹기가 마르고 있기 때문에 손은 더 빨라져야 한다. 수채 열기 때문에 찜통이지만 옹기 만드는 손을 멈출 수가 없는데 300년 전 선대부터 내려온 가업. 무형문화재였던 아버지와 작은아버지를 이어 이학수 씨가 9대째 가업을 잇고 있지만 이렇게 옹기를 계속 만들기가 쉽진 않았다. 한동안은 이제 옹기가 어려워서 읍내에다가 안경원을 차려서 거기에서 돈이 벌리는 대로 집에 흙도 사고 그다음에 나무도 사고 그리고 저하고 같이 일할 분들 급료도 만들고. 플라스틱 용기와 전기 가마가 나오면서 전통 옹기가 점점 설 자리를 잃고 있지만 이학수 씨는 전통 옹기가 사람에게 가장 좋은 그릇이란 믿음으로 지금까지 손에서 흙을 떼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다 만든 옹기에 두르는 띠, 이것은 무엇일까? 돌출띠를 2개를 두르면 6말들이라든지 그다음에 3개를 두르면 8말에서 10말 한다든지. 10말 이상은 3줄. 이번 옹기는 200리터의 옹기이다. 무게만 해도 100여 킬로그램, 장정 둘이 들어도 버거운 무게인데 무게도 무게지만 자칫 떨어뜨리기라도 한다면 지금까지의 수고가 헛사로 돌아간다. 조심조심 바닥에 무사히 안착. 이제 기다리는 일만 남았다. 3주 이상을 마르도록 그렇게 해야 되죠. 흙으로 빚어진 옹기가 건조돼
잿물을 입고 불에 구워지면 갈색 빛깔이 정겨운 생활 옹기가 되는데 항아리 외에도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는 옹기들. 이 옹기들이 예로부터 꾸준히 사용되어 온 이유가 있다. 깨끗하게 해주는 기능이 있고 또 썩지 않게 하는 그런 기능이 있고 또 제대로 숨을 쉬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수천 년 전부터 저장 용기로 사용되어 온 옹기. 옹기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숨을 쉰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옹기를 예로부터 다음 해에 뿌릴 씨앗을 1년간 저장하는 씨앗 항아리로 사용했는데 현대에도 플라스틱, 유리 등 많은 그릇들이 나왔지만 이런 숨쉬는 기능 때문에 옹기에 담은 장맛은 따라갈 수 없다고 한다. 김치와 고추장, 된장, 간장, 젓갈 등 한국의 발효 음식이 발달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옹기 덕분이다. 이제 이런 정도 항아리는 15말 정도 들어가는 항아리인데 그런데 1000년 전의 방식 그대로 만든 옹기의 가격은 얼마일까? 약 한 100만 원대. 공장의 옹기와 전통 옹기의 가장 큰 차이는 유약에 있는데 화학 유약을 사용하는 일반 공장과 달리 옹기의 기공을 유지시켜주는 천연 유약의 전통 옹기가 2배 정도 가격이 비싸다. 그날 오후 작업장에 옹기를 사기 위해 손님이 찾아왔다. 옹기의 속까지 유심히 살피는데 어떤 옹기를 찾는 걸까? 효소 담으려고 발효액 담으려고 사러 왔습니다. 가끔 이렇게 직접 찾아와 옹기를 사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다른 옹기보다는 좀 비싸지 않아요? 비싸도 이제 그만큼 영양을 이게 담고 있으니까. 거침없이 옹기들을 트럭에 싣는데 그 모습을 바라보는 이학수 씨의 표정이 어딘가 서운해 보인다. 시집 보냅니다. 이게 바로 지난 몇 달간 손으로 주물러 만든 자식 같은 옹기들이다. 손님이 가고 난 후 또다시 분주한 이학수 씨. 지금 이제 잿물 만들러 갑니다. 보통 유약이라고 얘기하는 잿물. 이게 바로 잿물의 재료이다. 이것이 약토인데 낙엽이 썩어서 흙이 된 것입니다. 이 흙도 점토를 구한 곳에서 가지고 온 것인데 나뭇가지 등 불순물을 일일이 손으로 골라줘야 한다. 그런데 이 작업이 옹기를 만드는 것만큼이나 아주 중요하다. 이 옹기에도 옷을 입히는데 이것이 이제 옷의 재료가 되겠죠. 어떤 옷을 입히느냐에 따라서 보기도 좋고 세련미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때깔. 그런 때깔이라는 것이 옹기의 전형적인 때깔이 되겠죠. 전통적인. 잿물을 만들기 위해 따로 만들어 놓은 곳. 시멘트 욕조에 약토를 붓고 또 무언가를 붓는데 이것은 재입니다. 무슨 재요? 소나무재. 재와 약토를 반반으로 섞어주는데 약토와 재가 골고루 섞여야 질 좋은 잿물을 만들 수 있다. 약토의 불순물을 골라내고 다시 재와 섞는 과정에 걸리는 시간이 2시간.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 이제부터 물과 약토, 흙이 제대로 섞이게 하기 위해 끊임없이 발로 밟아줘야 하는데 한 번에 만드는 잿물은 무려 1톤. 하루를 꼬박 땀을 흘리며 잿물을 만들어야 하지만 한 달에 한 번은 꼭 이렇게 잿물을 만들어야 한다. 건강한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드리는 이런 노력이야. 어찌 보면 아무것도 아니죠. 잿물을 사서 쓰면 어떤 색깔인지를 알 수 없고 그 다음에 이 채가 우리 나무를 태운 채인지 어쩐지 그런 것 때문에 저희는 사서 쓰지 않고 직접 저희가 이렇게 만들어서 씁니다. 흙만 숨을 쉬는 게 아니라 잿물도 같이 숨을 쉬어야 하기 때문에 질 좋은 잿물을 만드는 게 중요한데 잘 섞어 하루를 숙성시킨 잿물을 통에 담으면 작업이 거의 완료가 된다. 이제 흙물 중에서도 그 흙기나 잿기가 있는 것들은 이제 쭉 가라앉아요. 한 며칠을 놔두면 그러면 이제 윗 물만 맑은 물만 퍼내면 밑에 이제 걸쭉한 잿물이 남죠. 이게 바로 3주를 가라앉힌 잿물. 그리고는 이제 두 사람이 한 조가 돼 건조된 옹기에 잿물을 발라 건지는데 그런데 이렇게 잿물을 바를 때도 요령이 있다고 한다. 한 바퀴 돌아가면 잿물이 다 묻으니까
이게 2바퀴나 3바퀴 묻으면 아무래도 더 두꺼워지기 때문에 문제가 있죠. 자세히 보니 정말 한 바퀴씩만 돌린다. 그런데 얼마 전 만든 대형 옹기를 옮기는 사람들, 200리터짜리 거구를 옮기는 것부터 보통 일이 아닌데 이 옹기는 어떻게 잿물을 입힐까? 이렇게 큰 옹기는 잿물통에 집어넣고 돌릴 수 없어 이렇게 잿물을 뿌려준다. 옹기 속부터 잿물을 뿌리고 난 후 다시 겉에 잿물을 입혀주는데 잿물을 입힐 때는 신속하게 해야 한다. 균일하게 묻혀야 되니까 이게 이제 금방 말라버리거든요. 그런데 잿물을 다 바르고 옹기의 문양을 그린다. 무슨 문양일까? 이런 문양을 넣어놓는 것으로 봐서 누가 만들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사인인 셈. 이제 3주 정도의 건조 과정을 거친다. 한 달 후 건조장에 들어선 이학수 씨가 잿물까지 발라서 말린 옹기들을 살펴보는데 자꾸만 옹기를 두드려본다. 왜 그럴까? 거의 다 말라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이렇게 뭐라고 할까 좀 맑은 소리가 나면 거의 다 마른 것입니다. 소리가 다르죠. 잘 건조된 옹기들은 모아서 수레에 싣고 나가는데 오늘 이 옹기들이 가야 할 곳이 있다. 장작가만 넣는 날이라 이제 한 달 정도 기간을 보내고 다 마른 그릇들이어서 이제 가마로 가지고 갈 겁니다. 이것이 바로 10년 전 이학수 씨가 직접 만든 뺄불 통가마. 옹기를 굽기 전 마치 자식 방을 치우듯 옹기 들어갈 자리를 정리하는데 옹기 놓을 판에 계속 고임돌을 집어넣는다. 가마가 경사져 있기 때문에 판을 수평으로 맞춰야 하기 때문이다. 보통 한 20도 정도의 경사도를 가지고 있는데 이제 왜 그런 경사도가 있는가 하면 불은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올라가는 그 불의 말하자면 습성이라고 할까요? 옹기 가마는 통가마 모양을 취하는데 경사도 자체가 굴등 역할을 해 열이 서서히 위로 올라가 뒤쪽까지 옹기들이 고루 익도록 해준다. 오늘 가마 안에 들어갈 옹기는 모두 200여 점. 밖에서 다 건조된 옹기를 건네주고 안에서 이학수 씨가 차곡차곡 쌓아 넣었는데 이 옹기를 쌓는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작업 중에 지금 하는 작업이 제일 중요한 작업이고 그다음에 이제 불은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니까 불에 맡기는 거고. 작은 기물은 큰 항아리 안에 넣어 큰 항아리와 같은 시간 불 안에 있더라도 너무 많이 익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데 가마를 층층이 쌓고 순서대로 놓는 건 40년 경력의 이학수 씨에게도 늘 숙제 같은 일이다. 불길을 가마 속에다가 잘 가둬두는 그런 것이 또 이제 지혜거든요. 너무 이렇게 이제 술렁술렁 넣어 놓으면 불길이 싹싹 빠져나가니까요. 옹기의 간격은 최대한 좁게 하면서도 불길이 지나갈 자리는 마련해 주는 것. 이게 가마 안에 옹기를 재어 놓는 방법이다. 이제 드디어 가마에 밑불을 붙이는데 밑불을 붙이자 서서히 타는 나무들. 가마의 불은 천천히 높여줘야 한다. 이 불이 1200도까지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최고 온도 1200도까지 올라갈 가마. 한 달 동안 만들어낸 옹기들이 안에서 바짝 구워질 채비를 모두 마쳤다. 불은 얼마나 지피세요? 보통 일주일 떼게 되는데요. 이걸 좀 피움을 하면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가마에 불을 뗀 지 3일째.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1200도까지 가마 온도를 끌어올려야 한다. 옹기가 깨질 수도 있기 때문에 서서히 불을 올려나가야 하는데 불길의 움직임, 옹기의 색상을 보며 불 올리는 시점을 결정한다. 현재 온도 839.1도. 900도 가까이 올라가고 있는데 300도를 올리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7시간 내지 10시간. 가마 옆에 창구멍으로 안을 들여다보니 온통 붉은 불길이다. 아침부터 이렇게 창구멍을 열어보며 불을 지켰다. 이제 자정이 넘은 시간. 저쪽에서 누군가 온다. 이제 또 교대할 때가 됐네. 예. 그 불을 예. 여불 상태로 유지해주고 이제 다음 팀한테 인계할 때. 예. 그래 그럼 쓰십시오. 응. 수고하셨습니다,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옹기의 가마 작업 중 가장 중요한 날. 여러 명이 교대를 해가며 가마 앞에서 불을 지켜야 한다. 한 번 가마를 뗄 때마다 들어가는 장작의 양이 무려 3톤. 이 불을 유지해야 한다. 가마에 불을 뗀 지 5일째 되는 날. 5일 동안 1200도까지 치솟은 불길 속에서 가마한 옹기가 벌겋게 달궈졌다. 그런데도 장작을 계속 집어넣는다. 오늘까지 불을 떼고 가마를 막을 예정이다. 1200도 가마에서 뽑는 열기로 가까이 다가서기도 힘든데 가마는 주체할 수 없는 불을 창구멍으로 내뿜기까지 가마한 옹기는 잘 구워지고 있다. 반짝반짝거림이 보입니다. 유리처럼 아주 반짝거리는 이제 그런 모습이 녹는다고 이제 표현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안팎에 발라져 있는 위약이 익는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저게 흙이 맞나 싶게 광택이 난다. 뒤쪽 옹기도 광택이 나는지 보려고 창구멍을 열어보지만 뒤쪽은 아직인 듯하다. 그래서 창구멍 안으로 장작을 집어넣었는데 성난 불길이 집어삼킬 듯 성을 내고 하지만 불을 더 올려야 한다. 묵묵히 장작을 집어넣는 이학수 씨. 이학봉 씨도 장갑까지 끼고 장작을 집어넣었는데 창구멍으로 장작을 집어넣는 이 일이 가마 마지막 작업 중 가장 중요한 작업이다. 1시간 후 다시 창불을 열어 확인하는 이학수 씨. 불길 사이로 옹기를 보니 옹기에서 빛이 난다. 이제 가마의 모든 구멍을 막을 차례. 입구를 막고 창구멍까지 막아주면 불길이 서서히 사그라들게 된다. 끝난 건가요 이제? 예, 이제 진인 4대 1000명 최선을 다했으니까 이제 결과물을 기대해 봐야죠. 마지막 불을 다 태워 옹기를 익히게 될 가마. 삼 일 후 가마 식힘이 끝나고 옹기를 꺼내는 날. 아침부터 내린 비가 그치자마자 옹기를 꺼내러 가는 이학수 씨. 그런데 갑자기 이학봉 씨가 가마로 뛰어간다. 대체 무슨 일일까? 그런데 가마가 좀 이상하다. 가마 등이 무너져 안에 있던 옹기도 문제가 생긴 듯한데 상황이 좋지 않다. 이학수 씨의 표정도 침통한데 제 생전에 없던 일이 오늘 발생을 했는데 너무 습한 기운 때문에 동쪽이 견디지 못하고 이렇게 무너진 앞쪽의 상태는 어떨까? 입구를 열어보는데 그렇지만 상태가 더 나아지는 않다. 거의 다 깨진 것 같아요. 40년 동안 처음 있는 일. 이미 이렇게 된 것 어쩔 수 없다. 가마가 더 심하게 무너지기 전에 최대한 괜찮은 옹기들을 건져야 한다. 하지만 생각보다 정도가 심각하다. 이게 지금 돈으로 환산하자면 어느 정도 지금 피해를 보신 거예요? 제 생각에 한 5천만 원치 이상은 돈으로 갖다 생각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옹기를 두드리는 이학수 씨. 선생님 그거 왜 두드리신 거예요? 깨졌는지 확인해 보느라고요. 깨진 소리가 이건 안 깨졌는데 겉으론 멀쩡하지만 속에서 이상이 있으면 둔탁한 소리가 난다. 그런데 이때 소리가 맑은 괜찮은 옹기를 발견했다. 드디어 나왔네. 그 중에서 그 중에서 한 놈이 하나. 그나마
폐허들 속에서 그나마 괜찮은 것들을 하나씩 골라보는데 200점 중에 건진 것은 이것뿐. 하지만 이것 또한 사람이 어쩔 수 없는 일이라 감내해야 한다. (2주일) 후 다시 찾은 작업장에선 또다시 가마에 옹기를 구울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제가 작업할 수 있을 때까지는 이런 방법대로 이렇게 구우면서 만들면서 그렇게 살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방법이 우리 인간 건강에 이게 인체에 이게 도움을 준다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끝까지 이런 방법으로 나갈 것 같습니다.